중간에 실시되는 총선처럼 정권 심판에 대한 심판과 결부지은 선거의 특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가 상당히 적게 이루어진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보궐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빠르게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에 돌입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브리핑룸에서 직접 총리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녹취 듣고 오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책임 31년 만에 인천의 행정지도가 달라집니다.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검단구가 서구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2026년 7월 1일 인천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우일이 왔죠요. 에짜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무일입니다. 봄 날씨에 활동량도 마구마구 늘고 있죠. 행락철에는 특히 차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보행자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라고 해요. 고령자 보행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무단횡단.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길 건너는 방법 땡큐 캠페인으로 알려드릴게요. 무단횡단 땡! 횡단보도 큐! 도로 건널 때 꼭 횡단보도 이용하시고 녹색 신호 지켜서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펴주세요. 무단횡단 땡! 신호 준수 큐!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나의 안전부터 챙기세요.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의 선택.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응원하고 있는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어제 저녁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하고 긴급 비상경제 TF를 2시간 넘게 주재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국민 통합, 민생 회복을 강조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선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른바 방탄법 처리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친한계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 과제, 또 오늘 있을 본회의, 국민의힘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파이팅 첫 순서,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는 커버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좀 어땠어요, 날씨? 오늘 아침에는 약간 선선한 느낌이었는데 낮에 많이 좀 덥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한 15도 선인데 그래서 일교차는 약간 나니까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그래요. 볕이 강하다고 하네요. 예. 자외선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서 외출할 때 선크림도 반드시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네.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취임 첫날인 어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네.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같은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배색된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잖아요. 예, 저도 봤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푸른색은 민주당, 또 빨간색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취임 선서를 통해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그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고요. 이어 통합은 유능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면서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진보 보수의 문제란 없고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할 국정 철학도 엿볼 수 있었어요? 네, 모두 5가지로 나눠서 국정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일단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거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저성장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짚으면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국정 철학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취임 선서 마치고 또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개 원내 정당의 대표가 모두 참석을 했고요. 예. 식사로는 역시나 그 통합의 의미가 담긴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서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원내 정당 대표들에게 자주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을 내달라면서 의제 관계없는 편안한 대화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걸 혼자 100%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서 가급적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 대표들의 쓴소리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뼈 있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예고한 대표적인 법안 3개인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입니다. 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치주의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뭐 여야 간의 협치나 통합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첫 행정명령이요.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이었어요. 맞습니다. TF 구성으로 어제 2시간 넘게 회의를 했잖아요. 예. 저녁 7시 반부터 한 9시 2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돌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어제 또 인선 발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 상권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1차 인선안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보도대로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고요. 맞습니다. 행정부 2인자이자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4선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의원의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높게 평가했고요. 예. 또 대통령실 조직을 총괄하고 당정 가교 역할을 맡을 비서실장에는 3선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1970년대생이 비서실장에 기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참모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다라고 이 대통령은 평가를 했고요. 또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지낸 강유정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초대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는 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그리고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대통령 인선 발표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곳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 브리핑룸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곳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파견직 공무원도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브리핑룸을 제외한 대통령실 청사는 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도 어제 인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무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필기 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좀 토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제할 시스템이 없어서 이걸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업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 같은데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농담을 좀 곁들인 좀 차분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 정부의 인사 조처를 좀 지적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 첫날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인데요.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4년 동안 대법관을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안에 반발하면서 전원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서 해당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1소위 원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언제나 사법개혁 특위가 있었고 그때마다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됐다. 입법적 결단만 없었을 따름이다. 라면서 이 대법관 증원은 충분히 수기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원래 어제 곧바로 전체 회의까지 열어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는데 소위가 길어지면서 전체 회의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조만간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면 천대엽 차장 대법관이 출석을 해서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좀 협치를 기대했었는데 그러게요. 야당은 또 국민 기만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건 사법부를 하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비난을 했고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며칠 전 국민 앞에 철회를 약속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당선 하루 만에 상정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퇴진론 또 쇄신론 분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후폭풍에 좀 휩싸인 모습입니다. 계엄 탄핵 정국이라는 어려운 구도 속에서 치러진 대선이지만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충격 속에 당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쇄신론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 저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일 것입니다. 라면서 패배의 책임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이제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 사실 향후 그 당 수습 방안을 놓고 내부 이견도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한다. 하루빨리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려서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좀 친한계를 중심으로 총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일단 당 지도부는 아직 거취 문제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뭐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이나 비대위 체제 연장,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을 놓고 개파 간 입장이 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돌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네. 국민의힘을 정말 작심 비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말 죄송스럽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또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냐,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우리끼리 다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투고 어느 정도는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룰 자체가 확립이 안 돼 있다는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민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허심탄회한 당내 룰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잠시 뒤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월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